4기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그러니까 40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오늘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약사 사회에는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학통신TV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들은 누구인지 일찌감치 선거 판도를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 정동명 대표이사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있는데요. 이 네. 약국과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을 이렇게 두루 만나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올해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예년 같으면은 되게 8월 달 이제 8월 초에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예년보다는 훨씬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날에는 이제 개별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대면 접촉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코로나 전국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차기 회장 선거 앞서도 말을 했지만 오늘 12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네. 벌써부터 출마 의지를 내비친 후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있습니까? 아,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우선 뭐 약준모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네. 약준모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거론한 거는 뭐 약준모가 제일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보면은 약준모의 그 장동석 그 신임 회장이 네. 지난 5월 4일 날 2021년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청년 독수리의 비상 선포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 내용을 보면은 첫째,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 뭐 둘째,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분리, 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다 약준모의 대한약사회장 만들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올해 중요한 대한약사회 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저희 약준모는 약준모와 8만 약사 회원들을 위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를 내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약준모 회장 후보가 없을 시는 검증을 통해 약준모와 약사 회원과 함께 후보를 돕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약준모의 움직임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또 이 밖에 다른 후보들, 뭐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내비친 후보가 있습니까? 네, 전 그 경기도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광훈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 4월 20일경에 그 일부 언론사에다가 그 대한약사의 그 책임의 무거움 뭐 이런 제목의 투구문을 보냈습니다. 네. 투구문을 보냈는데 그 투구문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1993년도에 그 한약 분쟁, 네. 그리고 2000년도에 그 의약분업 시행,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안전상기약의 그 일반 판매 이런 이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약사의 큰 그 실책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책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에 그 약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시고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수개월 후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약사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굳이 이들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 결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네. 지금 약사의 그 현안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30년 전, 20년 전 그 얘기를 새롭게 또 거론을 했는지 이게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 위에도 또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네. 출마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네, 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재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찌감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39대에 출마해서 현 김대엽 회장하고 그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분이죠. 네. 이제 이번에는 아마 뭐 일찍부터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약사에서는 네. 또 현 경기도 약사의 박영달 회장 이분도 이제 같이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갖고 좀 네. 상황이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영달 현 회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박영달 회장 어떻게 보면 또 이분이 선거 준비를 제일 먼저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박영달 회장은 금년 연초부터 이제 이 전문 언론에 네. 이제 기고를 여러 개를 했어요. 네. 약사법 개정해서 약국, 한약국 분리하자. 또 약사 서비스 재평가로 조제 수가 높여야 한다. 뭐 사회양료 서비스는 미래 약사 직내의 기지다. 뭐 이런 기고문을 한 10여 차례 가깝게 이렇게 쭉 연재를 하셨습니다. 네. 이미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신 거고요. 이제 또 최근에는 5월 달에는 이분이 이제 2021년도 경기도 약사의 사업 보고서 이런 걸 이제 발행을 해서 전 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제 배포를 했죠. 네. 네, 네. 이런 내용의 사업 보고서는 현 김대엽 약사 회장이 먼저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김 회장은 3월 달에 이미 이제 해갖고서 3월 달에 제39대 대한약사의 집행부 회무 보고서 이런 걸 이제 내서 이제 회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네. 제1부가 회무 비전, 이제 2가 주요 성과, 그리고 3이 2021년도 중점 과제 이렇게 구분을 해 있고요. 네. 이제 주요 성과로다가 약국 수가 적극 창출,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한 경영 지원, 지역 약사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 이런 거 이제 9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회무 성과를 설명하는 건데, 네. 이 제목들이 다들 좀 추상적인 게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있군요. 예. 요즘 김대엽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이거 없으면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재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연초에 약사의 출입 기자들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오늘 12월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김 회장이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매우 불쾌하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하여튼 현직 회장으로서는 조기에 선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죠. 네. 지금까지 언급한 분들 말고 또 이번 약사 회장 선거에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요? 있죠. 예. 어떤 분들입니까? 지난번에 요전에 서울시 약사를 했던 김종환 회장인데요. 네. 사실은 김종환 회장은 지난번에 출마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이제 성대가 김대엽 회장과 같이 겹쳐서 네. 이제 출마를 포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확실하게 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김종환 전 회장의 경우에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김 회장의 약국이 서초 교대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약국 뒤에 이미 선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이제 선거 사무실 오픈했고요. 선거 사무실하고 제일 먼저 오픈한 것 같아요. 네. 오픈을 하고 선거 사무실에 칠판에는 이제 약사의 정책 과제들 네. 그냥 빼곡히 이제 적어놓고 그리고 아마 정책 만드는 멤버들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환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한 가운데 뭐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진짜 조용하죠. 근데 조용한데 한 가지 이제 그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김종환 회장은 아시다시피 머리 이제 그 사각형 스타일의 머리를 하시거든요. 네. 일명 이제 뭐 깍두기 머리 뭐 그런 형태를 하시는데 이번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머리를 기르시고 올백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뭐 뭔가 큰 각오를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네. 뭐 대사를 앞두고 보통 이렇게 외모에서 뭔가 변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환 회장도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흔히 약사회장 선거에서 이 후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항시 변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 출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현 대한약사 김대엽 회장하고 그 전 그 서울시학생 김종환 회장은 이제 성균관약대 출신이시고요. 네. 김종환 회장이 뭐 선배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 경기도 약사회장 최광훈 회장하고 현 그 경기도 약사회장 박영대 회장하고 또 중앙대 약대 선후배 간이고요. 네. 그래서 뭐 선후배 간에 이런 이제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약사회 선거가 흔히 일각에서는 뭐 동문회 선거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듯이 이 학연이라든 지형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선거에 관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옛날엔 그 약사 회관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약사 후동문, 네. 후동문 뭐 그런 그 표어까지 걸어놓고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뭐 약사의 선거가 뭐 학연이나 지연 그런 색깔이 많이 옅어지긴 했습니다. 옅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자기 선후배가 나온다는데 뭐 자연히 그쪽으로 끌리는 건 마찬가지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동문들끼리 나올 경우 표가 분산되는 거죠. 네.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대개 이제 그 사전에 후보 단일화 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을 거치는데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중에 그 동문 뭐 50%또 일반 회원 50%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네. 그 두 분의 그 후보를 단일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중앙대학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들 간의 사전 단일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성균관대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성균관대학은 전례가 뭐 그런 그 여론조사 같은 거는 성균관대학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성균관대학은 뭐 이제 동문회 선배들이 이제 조율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던 전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뭐 성대가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쉽게 단일화가 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네. 뭔가 후보들 간에 잘 맞지 않은 또 다른 사정이 있나 보죠. 뭐 지난번 선거도 있었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직은 좀 남아있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쉽게 조정된 사항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는 관측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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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이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명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